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래프 하면 떠오르는 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 같은 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냥 아니고 데이터 구조에서 그래프라는 거는 이제 그래프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프 이론. 그래프 이론의 기초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집합입니다. 집합인데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점 두 개를 이으면 선이죠.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래프고 다른 점을 연결하고 다른 점 만들고 점 두 개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합치면 전부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이 그래프의 특성 혹은 얘들을 탐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게 그래프 이론이고 자료구조에는 그 중에서 그 핵심적인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이론이 어디에 쓰이느냐? 인터넷을 처음 만들 때, 지금도 쓰이고, 도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도로 만드느냐, 그때 쓰이고, 운송을 하면 어떻게 하면 빠르게 운송할 수 있을까?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싶다. 상하수도망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럴 때 그래프 이론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런 데 쓰이고 단백질 네트워크, 금융 네트워크, 그래서 네트워크 혹은 망 이런 단어가 들어간 곳에는 그래프 이론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자료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세 가지를 배웁니다. 그래프 용어, 그래프 이론에 사용된 용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 넓이 우선 탐색을 배우고 나머지는 안 배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중요하지만 위에 세 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용어가 우리가 좀 익숙한 게 많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트리에서 사용된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대로 이제 쓰면 됩니다. 이 용어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프 이론에서의 이 점에 해당하는 거는 벌텍스라고 불러요. 정점. 한글로 하면 정점이고 영어로 하면 벌텍스. 그리고 선은 엣지라고 부릅니다. 간선, 한글로 하면 간선이라고 불러요. 그래프는 뭐냐면은 점과 선의 합집합입니다. 모든 점들의 집합, 모든 선들의 집합, 이 두 가지 집합을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 그게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G는 V와 E다. G도 그래프고 V도 G는 그래프고 집합입니다. V, E 전부 다 집합인 거예요. V는 정점의 집합, 점들의 집합이고 E는 엣지, 간선의 집합인 겁니다. 점과 선의 모든 합이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그래프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고 그래프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향 그래프, 무방향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는 간선의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선이 방향이 있으면 방향 그래프, 방향이 없으면 무방향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방향 그래프는 이게 벌텍스죠. 벌텍스 혹은 정점 혹은 노드라고도 합니다. 걔들을 전부 다 한 선으로 연결했죠. 이렇게 선에 방향이 없어요. 근데 방향 그래프는 선에 방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 그래프는 이게 다 A와 B가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게 있을 수 있고 B에서 A로 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두 벌텍스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향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방향은 선을 어떻게 표현하냐? 둥근 가로로 표현해요. 둥근 가로 A, B 하면은 A 벌텍스에서 B 벌텍스로 나가는 선이 있다, 간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선이 없는 거죠. 방향이 없는 거죠. 방향이 없는 선이 있다. A와 B 사이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와 B 사이에 방향이 없는 선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 꺾여진 가로로 연결하면은 방향이 있다라고 화살표처럼 보이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 있다. 방향이 있는 간선이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B에서 A로 가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 B에서 A로 가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B에서 A로 간다. 이게 이제 그 간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둥근 가로는 무방향, 꺾인 가로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수가 있는데 우리 트리에서 차수는 자식의 수죠. 자식의 수입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차수는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데 정점에서 인접한 정점의 수입니다. 어떤 정점이 있어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정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점 A는 차수가 3인 겁니다. 차수가 3이 되는 거예요. 왜? 연결된 정점들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차수다라는 거예요. 방향 그래프에는 두 종류의 차수가 있습니다. 무방향일 때는 하나밖에 없는데, 디그리 하나밖에 없는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인 디그리, 아웃 디그리가 있어요. 진입 차수, 진출 차수가 있습니다. 진입 차수는 뭐냐면은 방향 그래프에서 이 G라는 거 봤을 때 G로 들어오는 게 3개가 있죠. G에서 나가는 게 1개예요. 이 3개가 진입 차수입니다. 들어온다고 해서 G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가 나가죠. 그게 진출 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 차수는 3, 진출 차수는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차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 우리 경로 평소에도 많이 쓰죠. 경로는 어떤 위치, 두 위치가 있는데 두 위치를 연결하는 모든 방법이 경로예요. 자, 그래서 보통 그 리스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경로를 시작 위치가 있고 끝나는 위치가 있습니다.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 모든 방법들이 다 경로예요. 어디를 가든지 선을 따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로는 가능한 모든 경로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경로다라는 거죠. A에서 E까지 어떻게 쓰든지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C, B, E 하면은 A에서 E까지 가는데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A, C, B, E 이렇게 되는 거죠. A, C, B, E. 이게 이제 하나의 경로가 되는 거죠. A에서 E까지 가는 여러 다른 경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다시 돌아가도 돼요. A에서 C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C로 갔다가 다시 B로 가서 E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경로인 거죠. 그런데 단순 경로는 뭐냐? 시작과 끝은 이제 시작과 끝은 있고 그 사이에는 중복이 되면 안 돼. 중복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모두 달라야 됩니다. 경로상의 정점들이 모두 달라야 된다. 자, 그래서 시작과 이제 끝이 있는데 안에 있는 그 경로에 있는 모든 벌텍스들이 전부 다 달라야 돼. 경로상에 있는. 전부 다 다르면 그게 단순 경로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로는 건 어떤 거냐? 중복이 돼도 된다는 거죠. 이 B가 이제 A에서 E까지 가는데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서 C에서 다시 B로 갔다가 E로 갈 수 있죠. B가 중복으로 나오죠. 이거는 이제 단순 경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얘는 경로지만 단순 경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클이 있는데 사이클이 좀 중요합니다. 자, 사이클은 시작과 도착점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시작점과 도착점을 빼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단순 경로여야 됩니다. 자, 시작과 끝이 같고 일단 A와 같죠.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 다 한 번씩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B가 두 번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작과 도착이 같고 단순 경로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이클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사이클입니다.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죠. D, C, B, E 해서 다시 D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뭐 적어보면 A, C, D, A 이런 게 사이클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A, B, E, D, A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이런 것도 이제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중복이 안 되죠. 안에 있는 것들은 중복이 되면 안 되고 시작과 끝이 같은 그런 경로가 사이클이다라는 거죠. 그런 단순 경로가. 자, 그리고 연결 성분이 있는데 연결 성분은 뭐냐면은 그래프는 연결이 다 안 돼서 돼요. 모든 정점들이. 이거 전체가 하나의 그래프입니다. 하나의 그래프인데 하나의 그래프가 여러 가지 연결 성분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연결 성분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프의 부분 집합입니다. 부분 집합. 얘들은 연결되어 있죠. 모든 정점들이. 모든 정점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집합으로 다시 떼놓으면은 걔들이 각각이 연결 성분이라는 거예요. 연결 성분 안에 있는 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정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래프가 연결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 그래프에서는 세 가지 연결 성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가중치는 간선 있죠. 간선에 값이 있을 수 있어요. 0.7 이렇게. 원래는 기본이 1인데 1은 생략되는 거죠. 1은 생략되고 1 말고 다른 값이 오면은 그건 가중치가 부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음수인 경우도 존재하고 어쨌든 그냥 그 간선에 의미를 좀 두는 거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50이다 이렇게. 다 똑같지 않고 다를 수 있다. 다를 때는 웨이트를 줘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부분 그래프는 뭐냐면은 전체 그래프가 이제 집합이죠.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부분 그래프입니다. 주어진 그래프의 정점과 간선의 일부분으로 나타낸 거가 이제 부분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원래 그래프에 없는 거를 넣을 수는 없죠. 당연히. 부분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리가 있습니다. 트리 정의를 우리 예전에 배웠죠. 그거 그대로입니다. 사이클이 없는 연결된 그래프라는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트리를 보면 어떤 트리더라도 사이클이 없어요. 사이클이 없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이클이 없어야 되고 연결되고 그래프면은 걔는 트리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트리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트리에다가 하나의 간선만 추가하면은 걔는 더 이상 트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하나, 두 노드를 정하고 선을 하나 추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 추가하는 순간 어디에 추가하든지 간에 사이클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더 이상 트리가 아니죠. 더 이상 트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는 사이클이 없는 연결된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고 트리에다가 간선 하나를 추가하면은 트리가 아니게 된다. 이거를 이제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장 트리는 뭐냐? 스패닝 트리.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딱 주어졌을 때 구성 성분 모두를 연결하는 트리가 신장 트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있습니다. 노드가 3개 있고 엣지도 3개 있어요. 이거에서 신장 트리를 찾아라, 모두 찾아라 하면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신장 트리는 일단 노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벌텍스는 3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간선은 모두 다 안 가지고 있어도 돼요. 간선은 이제 3개가 있는데 3개 다 안 가지고 있으면 되고, 최소한으로 가지는데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연결만 시켜주는 최소한의 간선들만 추가시킨 게 스패닝 트리예요. 자, 그래서 노드가 3개니까 노드 3개를 다 연결하려면은 간선이 2개가 필요합니다. 2개가 필요하죠. 점이 3개니까. 자, 그래서 2개를 써서 다 연결하는 방법을 다 써주는 거예요. A와 B, B와 C를 연결하는 게 첫 번째고, A와 C를 연결하고 A와 B를 연결하는 게 2번째, A와 C, C와 B를 연결하는 게 3번째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게 트리가 됩니다. 트리. 사이클이 없는 커넥티드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몇 개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신장 트리 찾는 문제예요. 그런 거는 나중에 배우고 신장 트리가 뭔지만 알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용어를 다 끝냈습니다. 용어를 끝냈는데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다 중요하지만 틀이랑 경로예요. 틀이랑 단순 경로, 사이클 이 정도만 알아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자료 구조, 이게 오늘의 메인입니다. 그래프 자료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뭔지는 알았어요. 벌텍스와 엣지로 되어 있는 건데, 걔를 자료 구조로 쓰려면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메모리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컴퓨터로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프를 컴퓨터로 표현하는 2가지 방법, 인접 행렬이 있고 인접 리스트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접 행렬은 매트릭스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거고, 인접 리스트는 리스트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설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를 인접 행렬로, 인접이면 이게 접하다는 뜻이거든요. 서로 연결된 부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이면은 연결되어 있는 거고 0이면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행렬이니까 행과 열이 있겠죠. 행열 모두 뜻하는 게 벌텍스입니다. 자, 벌텍스가 지금 0, 1, 2, 3, 4개가 있죠. 그래서 4개가 있는 거예요. 행도 4개, 열도 4개. 그리고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이 뭐냐면은 행에 있는 노드와 열에 있는 노드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1이 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0이죠. 0과 0이 연결 안 돼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0에서 0으로 가는 간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셀프,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이런 간선이 있다면은 이런 거죠. 이런 간선이 있으면 1을 적어줘야 돼요. 그런데 0에서 0으로 가는 간선이 없죠. 없어서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0과 1을 보겠습니다. 0과 1은 간선이 있죠. 그래서 0과 1은 이렇게 1로 해줘야 돼요. 반대쪽에서 봤을 때 1과 0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과 0도 1로 해주는 거예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무방향 그래프이기 때문에. 방향 그래프는 얘가 달라지죠.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무방향은 좌우 대칭이 된다. 대각선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접 행렬로 그래프를 표현한 거고, 두 정보는 같다. 그래프로 표현하든 행렬로 표현하든 정보는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접 리스트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접 리스트로 그래프를 표현해요. 똑같은 그래프가 있어요. 얘들은 리스트로 하는데 처음에 리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인덱스가 노드 번호예요. 인덱스가 0이면 이게 벌텍스 번호가 되는 거죠. 노드 혹은 벌텍스의 번호. 1이면
그 노드 그 벌텍스 1에 해당하는 거고 2면은 벌텍스 2에 해당하는 거고 3이면 벌텍스 3인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값이 뭐가 들어있냐면 인접 리스트가 들어있는데 0과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1과 2죠. 1번 노드, 2번 노드입니다. 그래서 1과 2가 단순 연결 리스트로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0은 1 그리고 2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1은 0과 2와 3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0, 2, 3이 있는 겁니다. 0, 2, 3이 이렇게 되어 있고 2는 0, 1, 3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0, 1, 3.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0, 1, 3이든지 1, 0, 3이든지 3, 0이든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연결만 되어 있어요. 다 들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3은 1, 2 되어 있죠. 그래서 1, 2가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 그래프를 인접 리스트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접 리스트를 보면은 왼쪽 그림이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둘 다 가진 정보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으로 실제로 인접 리스트로 한번 이 그래프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크기가 4짜리인 리스트를 만들어요. 크기가 4. 왜? 노드가 4개 있기 때문에. 벌텍스가 4개이기 때문에 크게 4짜리 만들고 첫 번째 노드에는 0과 첫 번째 인덱스에는 그 노드 그 벌텍스 0인 과 연결되어 있는 애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벌텍스 1과 연결된 애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벌텍스 2과 연결된 애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벌텍스 3과 연결된 애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중 리스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중 리스트를 보면은 어드테이션스 리스트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0번과 1번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0번과 2번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1과 0이 연결되어 있고 1과 2가 연결되어 있고 1과 3이 연결되어 있다. 2와 0이 연결되어 있고 2와 1이 연결되어 있고 2와 3이 연결되어 있고 3과 1, 3과 2 애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리스트를 보면은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장이 이렇게 되겠죠. 메모리 안에. 리스트로 표현돼서 저장된다라는 거. 얘들의 순서는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1, 2 대신에 2를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들어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특정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A, D, J가 이제 변수죠. 이중 링크. 그래서 2번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애들 모두 고를 때는 얘를 값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얘들 가져오면 되죠. 만약에 2와 1이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 값 중에서 1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1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떤 노드가 있고 어떤 엣지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자, 그리고 몇 가지 특성을 좀 더 살펴보면은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 노드가 n개가 있다 쳤을 때 간선은 최대 몇 개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점이 n개가 있어요. 그을 수 있는 선의 수는 이렇게 됩니다. n 곱하기 n-1 나누기. 왜 그러냐? 특정 점을 하나 딱 지정을 해요. 그럼 이 점과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점들의 수는 n-1개입니다. 왜? 전체는 n개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선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이 개수가 n-1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개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은 그을 수 있는 모든 선의 경우 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위로 왜 나눠주냐? A와 B를 연결한 것과 B와 A를 연결한 것 같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방향일 때는 나누기 1을 하고 방향 그래프에서 최대 간선수는 나누기 1을 안 해주면 됩니다. 이건 이제 최대 간선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소그래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를 한번,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소그래프는 뭐냐면은 점은 많고 간선은 작은 거예요. 정점, 점들은 많고 선은 작은 게 히소그래프입니다. 점들은 막 많아. 점들은 이렇게 막 많은데 선은 몇 개 없는 그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히소그래프다라는 거죠. 스팔스하다 라는 거는 밀도가 떨어진다는 뜻인데, 이 밀도란 게 뭐냐면은 선의 수입니다. 선의 수가 점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때 그거가 이제 히소그래프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만나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히소그래프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친구, 인구는 많은데 친구 관계는 몇 명 없죠. 그 노드 수에 비해서 엣지 수는 적죠. 그런 것처럼 이런 데이터를 만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점은 많고 선은 적은. 대부분이 그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매트릭스 그래프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좋은가? 행렬로 표현한 게 좋으냐 아니면 리스트로 표현한 게 좋으냐? 리스트로 표현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행렬을 인접 행렬로 이제 히소그래프를 표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n개의 n 곱하기 n짜리 이제 매트릭스가 되죠. 대부분이 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의 다 0으로 되어 있고 몇 개만 이제 1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딱 봐도 1이 있는 것만 정보가 있고 0인 거는 필요가 없죠. 0이 훨씬 많아. 하지만 메모리는 n 곱하기 n을 써야 됩니다. 메모리는 n 곱하기 n을 써야 돼요. 반면에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생기겠죠. 간선이 있는 곳만 리스트로 달아주면 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메모리 측면에서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는 게 훨씬 메모리를 적게 효율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게 요 말이에요. 희소 그래프일 경우에는 간선의 수는 최대 수보다 훨씬 작아.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행렬로 표현할 때는 전부 다 표현해야 되고 인접 리스트로 하면은 1인 경우, 간선이 있는 경우만 표현해 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모리를 적게 먹는다. 그래서 희소 그래프는 인접 리스트로 저장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 희소 그래프와 반대되는 게 조밀 그래프예요. 조밀 그래프는 1이 많은 겁니다. 간선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둘 다 써도 되지만 행렬로 쓰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연결 리스트가 이제 계산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그때는 행렬로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희소일 때는 이렇게 인접 리스트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그래프 이론의 기본. 자, 이거 왜 배웠냐? 밑에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밑에 두 가지. 그래프가 뭔지를 본 거예요. 왜?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탐색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프 탐색입니다. 모든 점들을 다 방문하고 싶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이 있고, 이 탐색을 방문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리에서는 우리가 방문이라고 하는데, 그래프에서 그래프 탐색은 그래프 전체 구조를 모르는데 한 번씩만 딱 방문을 해서 다 방문해 보고 싶은, 그게 그래프 탐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뭔가 아이템이 들어있는지 보려면은 한 번씩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탐색과 방문이 그래프에서는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둘을 배울 건데, 이 중요도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퀵소트 만큼 중요해요.
퀵소트는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 자료 구조를 배웠는데 나머지는 다 몰라도 되는데 퀵소트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퀵소트는 알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퀵소트만 알아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이 그 정도로 중요해요. 너무 많이 쓰이고 핵심적인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 여러분이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탐색을 할 때 쓰일 수 있어요. 거의 네트워크로 쓴다. 여러분이 쓰는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크로 쓴다? 여기에서 기반한 알고리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뭐 트위터에 글을 올린다.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글을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검색을 한다. 전체 망에서 뭔가 있는지 검색을 한다. 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파고 깊이 우선 탐색, 너비 동시에 합니다. 수를 읽어내잖아요. 바둑둘 때 수를 딱 읽는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 봐야 되느냐를 설정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넓이로 봐야 되느냐도 설정을 해서 봐요. 사실 여기에 기반한 서치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스코어를 내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알고리즘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막 취업을 해야 돼요. 취직해야 돼. 그래서 자료 구조를 잘 들었는지 물어보려고 질문할 수 있죠. 첫 번째 질문이 퀵소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퀵소트 아냐고. 저기 칠판에 써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두세 번째로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뭔지 설명해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 이진 탐색. 그래서 이진 탐색, 퀵소트,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은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얘들은 그냥 다음에 공부 안 해도 알 정도로 완벽하게 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자, 그래서 그 자료 구조를 여러 가지 배우는 의미가 있지만 요 네 가지를 철저히 배우는 거가 여러분의 그 인생에 어쩌면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탐색을 이제 해볼게요. 그래프를 이제 하나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책에 있는 거는 약간 어렵게 만들어 놔서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더 단순화 시켰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트리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트리가 더 익숙하죠. 근데 트리는 그래프입니다. 트리는 그래프예요. 왜? 알죠 이미? 사이클이 없는 연결된 그래프가 트리이기 때문에 트리는 그래프가 됩니다. 얘들을 다 방문할 거예요. 깊이 우선 탐색으로 방문하고 너비 우선 탐색으로 방문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깊이 우선 탐색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반복적 방법, 재기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너비 우선 탐색은 반복적 방법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자, 얘들 인접 리스트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0번 노드는 1, 2, 3, 9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인접 리스트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제 방문을 해볼게요. 먼저 깊이 우선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깊이라는 말은 이게 depth first search거든요.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란 얘기하죠.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그게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고 깊이 우선은 깊숙이 들어가는 거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겁니다. 깊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작해서
길이 쭉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세 가지 길을 다 가보고 싶어. 근데 중간에 왔다가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길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아무리 깊하더라도 끝까지 가서 가보고 다음 길로 돌아와서 다음 길 가는 겁니다. 이게 깊이 우선 탐색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그 알고리즘이 뭐냐? 스택을 씁니다. 왜? 깊이 들어갔다가 막다른 길을 만나면은 되돌아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같은 길을 기억해 놨다가 그 길 따라 다시 와야 되죠. 그게 뭐죠? 스택이죠. 스택에 인풋을 넣습니다. 나오는 순서는 어떻게 되죠? 되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역순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스택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택을 쓰면은 깊이 우선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마치 미로에서 밖을 빠져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로 전체를 다 둘러보고 싶어. 아니 다 둘러보면 그 중에 하나는 출구를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전체를 다 가는 거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일단 갑니다. 닥치고 가봐요. 가다가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갈 수 있는데 새로운 길이 나오면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못 가는 구간이 발생해요. 그때는 실을 감으면서 되돌아오는 겁니다. 실을 풀면서 가다가 막다른 길을 오면 실을 감으면서 오는 거죠. 그리고 처음 본 길이 생기면은 그 길로 다시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이 나올 때까지. 끝이 나오면은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갈 때 이때는 실타래를 쓰죠. 출구 찾으려고. 우리는 스택을 쓰겠다는 겁니다. 왜? 얘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스택은 기억이라고 얘기했죠. 요걸 쓰면은 깊이 우선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래프예요. Depth First Search. 갈 수 있는 한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여기 0번에서 시작할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하기 좋도록 0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방문을 할 거예요. 자, 방문하는데 갈 수 있는 한 깊이 간다. 0에서 연결되어 있는 게 보면은 1, 2, 3이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그 어드제이션스 리스트를 보면은 그럼 1번 먼저 가보는 겁니다. 1번부터. 1번으로 가요. 1번에 가봤더니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0번은 이미 방문했죠. 그래서 걔는 안 가도 돼. 4번, 5번이 있죠. 4번, 5번 중에서 방문 안 한 거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으로 가요. 자, 그리고 4번이 끝났어요. 근데 4번 가보니까 1번이랑 연결되어 있죠. 1은 이미 방문했던 거야. 왔던 길이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갈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5번을 안 갔죠. 그래서 5번으로 가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5까지 다 돌고 나면은 안 돈 게 이제 2번, 3번을 안 돌았어요. 2번, 3번. 2번, 3번 안 갔다는 걸 알아. 그 중에 하나 택해서 2번으로 가고 2번으로 갔으면은 깊숙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또 가는 겁니다. 3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더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내려갔다가 3번 가고 7번으로 간다. 이게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그려볼게요. 트리를 그리는데 이런 트리를 그릴 수가 있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럼 어떻게 방문하냐?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둘 중에 하나에서 내려가요. 끝났으니까 올라오고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다음 최대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왼쪽 세 자식들 중에 세 가지, 첫 번째 중에 끝까지 갔죠. 그때 돼서야 올라와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내려오고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고 깊이 갈 수 있는 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뎁스 퍼스트 서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방문 선수가 이렇게 돼요. 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1, 2, 3 중에 어느 걸 먼저 방문하냐는 원래 여기 커넥터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거부터 하는 게 기본이긴 한데 2, 3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는 끝을 봐야 돼요. 무조건. 한번 들어갔다면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 코드, 요거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조금 바뀌었어요. 얘는. 노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얘를 추가했어요. 6번, 7번을. 그럼 더 이상 트리가 아니죠. 왜? 사이클이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뎁스 퍼스트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0번부터. 자, 내려갑니다. 얘도. 내려갔다가 4번 하고 5번으로 갔다가 다 했으니까 올라와서 2번, 6번을 갔는데 앞에는 6에서 3으로 갔죠. 왜? 6에 자식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6이 마지막이었어. 그런데 지금 7이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으면은 연결되어 있는 애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은 3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3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한 방에. 자, 그래서 간선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6과 7 사이의 간선. 6, 7을 이제 연결했더니 그러면 어드제이슨시 리스트가 바뀌죠. 이렇게 7이 들어가고 여기는 6이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뎁스 퍼스트 서치를 하면은 여기까지는 같은데 뒷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6에서 7로 갈 수 있으니까 7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7에서 3으로 갈 수 있으니까 3까지 가야 된다. 방문 순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 테이블을 보면은 그 어드제이 리스트를 보면은 방문 순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걸 이제 코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복적 깊이 우선 탐색. 반복적 반복으로 이 while문으로 해가지고 깊이 우선 탐색을 하는 거를 해볼게요. 이거 우리가 비슷한 걸 했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과 굉장히 유사한 게 뭐냐면은 트리에서 선의순회, 전의순회. 전의순회가 뭐죠? 노드를 방문하고 자식들을 방문하는 게 전의순회죠. 방문해서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의순회죠. 이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은 일단 스택을 선언을 합니다. 자, 스택을 선언을 하고 스택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 방문할 노드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스택에는 방문하고 싶은 노드, 아직 방문하지 않았지만 방문하고 싶은 노드들을 넣을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뭐가 스타트 노드. 여기 어드제이슨시 리스트가 있고 스타트라는 게 있는데 스타트는 이게 시작 위치입니다. 시작 위치. 시작 벌텍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드제이슨 리스트는 이거는 그거예요. 인접 리스트. 그래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번 줄을 한번 볼게요. 16번 줄부터 밑에 어떻게 되냐. 어드제이슨 리스트는 앞에서 그림으로 나타낸 그 그래프를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그리고 dfs 그 리스트를 돌아라 뎁스 퍼스트 서치로 0번 노드부터 라는 겁니다. 이거 숫자를 바꾸면은 거기서부터 또 바뀌어요. 뎁스 퍼스트 시작 위치가 바뀝니다. 바뀌어도 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스택을 만들고 이 스택에다가 돌고 싶은 그 벌텍스를 저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비지티드가 있는데 얘는 뭐냐? 얘는 정보를 저장할 건데 특정 그 벌텍스가 방문을 했다면 true로 바뀌고 true는 방문, false는 방문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처음에는 방문을 하나도 안 했죠. 전부 다 false예요. 해당 인덱스는 일단 그 벌텍스가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리킵니다. false면은 그 인덱스 노드는 방문 안 한 거고 true면은 방문한 거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전부 다 방문 안 해서 길이만큼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작을 처음에 넣습니다. 스택에. 스택에 넣고 걔를 꺼내서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에 넣어야 돼요. 자, 스택에 넣고 자, 그 다음에 while문으로 스택이 비어있지 않으면은 꺼내서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노드를 넣는다.
그리고 스택에 비어있지 않다면 꺼내서 방문한다가 이게 전부예요. 코드는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서 꺼냅니다, 처음에. 스택에서 꺼내기 때문에 팝-1을 해야 돼. 왜냐하면 어펜드를 하면은 리스트에 여기 어펜드가 되죠. 오른쪽 끝에 어펜드가 되죠. 근데 오른쪽 끝에서 꺼내야 되죠. 왜? 스택은 들어간 곳과 나온 곳이 똑같기 때문에. 오른쪽 끝에서 꺼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꺼내야 되기 때문에 -1을 해주는 겁니다. 인덱스 -1이 오른쪽 끝에 위치한 아이템이죠. 이렇게 해서 꺼내고 꺼냈어요. 걔를 이제 방문할지 안 할지 확인합니다. 왜? 방문이 안 돼 있는 경우에만 방문해야 되죠. 그래서 방문이 안 돼 있는 경우 그 정보는 어디 있냐? visited라는 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visited v 하면은 v를 방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참이면은. 근데 not visited v는 방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방문하지 않았으면은 화면에 v를 출력합니다. 방문했다는 거죠. 알려주고. 그리고 리스트도 바꿔줍니다. visited 리스트도 false였는데 true로 바꿔주는 거예요. 방문했기 때문에. 자, 방문했어요. 방문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생각해 봅시다. 어떤 노드를 V인데 방문했어요. 그런데 깊이 우선 탐색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죠. V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들 중에서 방문 안 한 걸 방문하면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밑에가 포문이에요. V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이 이 포문의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V와 연결된 모든 벌텍스입니다. 모든 벌텍스가 어드제이센트 리스트 V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 자료 구조에서. 거기 있는 것들을 꺼내서 순서를 뒤집습니다. 리버스드. 꼭 뒤집을 필요는 없지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뒤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필수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V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뭘 할 거냐면은 그 점을 W를 할 거고 W를 만약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W를 다음에 방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방문한 그 대기열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스택에 넣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넣은 것부터 방문하게 돼요. 그렇죠. 스택 구조, 자료 구조 생각해 보면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스택에 넣습니다. 자식들을. V에 자식들을 넣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넣은 애들도 있겠죠. 이미 스택에 다른 애들 들어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전에 뭔가 들어있는 상관없이 가장 최근에 있는 것부터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최근에 넣은 게 뭐냐? V의 자식인 거예요. V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가장 최근에 넣었죠. 이전에 뭐가 들었든지 상관없이. 걔부터 방문한다. 이 말이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부터 또 자식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식이 있으면 걔들을 다시 방문하는 거죠. 최근에 넣은 애들부터 방문하게 스택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DFS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은 찬찬히 보면은 또 저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꼭 이해를 할 이게 필수예요. 꼭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됩니다. 얘는 외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해를 시키고 외우고 외우다 보면 이해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지 외워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얘를 벗어날 수는 없다. 피할 수 없는 애다. 외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이해하면 훨씬 외우기 좋지만 여기 리버스도 쓰는 이유는 11번 라인 반드시 필수는 아니지만 재기함수 버전과 같게 하기 위해서 이걸 재기함수 버전으로 얘를 만들 거거든요. 왜? 스택과 재기는 같은 거기 때문에 재기 자체가 스택을 쓰는 거죠. 함수 콜 스택을 쓰는 거예요. 함수 콜을 할 때마다 스택이 쌓이는 거죠. 자, 그래서 리버스를 안 해주면은 재기함수 버전과 결과가 달라져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기적 깊이 우선 탐색을 해볼게요. 앞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한 거 재결을 안 쓰고, 재기를 한 거는 보면 코드를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 더 우아하다는 겁니다. 더 우아하다. 간단해. 외울 것도 더 적어. 더 좋은 거죠, 그냥. 자, 얘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DFS 리컬시브고 파라미터 조금 다릅니다. 여기 어드젠스 리스트, 시작 위치, 비지티드가 있는데 재기 함수는 비지티드가 인자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함수 콜을 할 때마다 그 비지티드가 로컬로 선언이 되면은 값이 달라지죠. 그러면 안 되는 공통적인 비지티드를 써야 되겠어 파라미터로 넣어준 겁니다. 근데 맨 처음 콜했을 때는 얘를 이제 넌으로 둘 거예요. 넌. 왜 넌으로 두냐면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얘를 비지티드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재기적으로 호출할 때는 한번 만들어 둔 거를 쓰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비지티드가 넌이다 라는 말은 맨 처음 콜했을 때라는 거예요. 14번 줄 보면은 함수 콜을 하죠. 리커시브 어드제이스 리스트 0하고 세 번째 파라미터가 없죠. 이거는 기본 디폴트 파라미터 썼다는 말이고 이 말은 비지티드에 넌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비지티드에 넌인 경우에는 비지티드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넌인 경우만 생성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방문 안 한 거죠. 아무것도 방문 안 했다. 처음에는. 자, 그리고 이제 스타트, 시작 위치죠. 시작이 위치가 방문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하는 겁니다. 5번, 6번 줄이 방문인 거예요. 화면에 방문했다는 거 찍고 비지티드도 업데이트하고 스타트는 이제 방문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할 거는 똑같아요. 이게 스타트가 있죠. 스타트가 있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이 있을 겁니다. 노드 중에서 어떤 거는 방문을 했고 어떤 거는 방문을 안 했어요. 방문 안 한 것들을 다시 스택에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재기 함수죠. 재기적으로 다시 콜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얘를. 같은 거예요. 반복에서는 스택에 넣어주고 재기적에서는 재기 함수 호출해주면 돼요. 이 위치에서 다시. 자, 그래서 방문 안 한 것들 중에서 방문 안 한 것은 DFS 리커시브로 재기 호출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여기 W로 바꿔주는. 그 위치에서 다시 depth first search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그 재기적 방법으로 깊이 우선 탐색이 끝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이것과 앞에 코드가 사실상 같은 코드입니다. 반복적 깊이 우선 탐색이나 재기적 깊이 우선 탐색이 사실상 하나의 코드다라고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거의 똑같죠. 그 어떤 노드를 꺼내서 걔를 방문 안 했으면 방문하고 걔들과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 중에서 방문 안 한 노드를 방문하는 거다. 반복적에는 스택에 넣어주는 거고 재기적에서는 그 재기 콜을 하는 거다. 전체 구조가 똑같다라고 그 깨달음을 이제 얻으면 됩니다. 얻으면 돼요. 그래서 재기적 함수는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수행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DFS 수행 시간은 모든 점들 방문해야 되고 각 간선들을 한 번씩 살펴봐야 돼요.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비고의 n 더하기 m입니다. n은 노드수, m은 간선수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너비 우선 탐색을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를 끝냈어요. 깊이 우선 탐색. 자, 너비 우선 탐색은 뭐냐면은 얘는 그 같은 레벨은 먼저 보는 겁니다. 같은 레벨들끼리 먼저 보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얕게 보는 겁니다. 가까운 애들부터. 자, 그래서 극단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면 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시작이 있죠. 루트에서 시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루트와 거리가 0인 것부터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거리가 1인 애들, 그 다음에 거리가 2인 애들, 거리가 3인 애들, 그 다음에 거리가 4인 애들, 순서대로 방문하는 겁니다. 이런 순서대로. 동시문처럼 점점 검색하는 공간이 이렇게 넓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방에서 물건을 찾는다고 생각합시다. 방이 딱 내가 지금 아까 가운데 있어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너비 우선 탐색은 어떻게 검색하느냐? 내 주위를 둘러봅니다. 내가 지금 봉사야. 눈이 안 보여요. 눈을 다쳐서. 손으로 찾아봐야 돼. 어떻게 하냐? 내 주위를 떠듬떠듬 해가면서 가까운 곳부터 검색해 나가고, 거기 없으면은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검색해 나가는 게 너비 우선 탐색이 되는 겁니다. 자, 깊이 우선 탐색은 어떻게 하냐? 방이 있어요. 나가 있습니다. 벽 끝까지 가는 거야. 벽을 만나면 다른 벽 나올 때까지 또 가는 겁니다. 또 벽 만날 때까지 가. 이게 깊이 우선 탐색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탐색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프로그램 짜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탐색을 해야 되는데, 크게 보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 할 때 적절한 걸 선택해야 됩니다. 적절한 걸 선택해야 되고, 이거 두 개를 합친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뭔가를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탐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기 IT 분야나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으면은 탐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런 걸 알고 탐색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BFS는 이진틀의 레벨 순회와 유사하다. 같은 레벨을 가는 거죠, 먼저. 네, 어렵지 않죠. 네, 너비 우선 탐색이 더 우리에게 직관적입니다. 우리가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더 좀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자, 얘는 브레스트 퍼스트 서치고 얕은 곳부터 간다. 근처부터 간다는 근처. 시작 위주 근처부터 살펴보고 조금씩 늘려간다는 거죠. 멀리. 가까운 데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 0 보고 레벨 1 보고 레벨 2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방문 선수가 그래서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늘렸어. 6과 7을 연결했습니다. 그래도 방문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시작 위치와 떨어진 그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엣지를 0과 7 사이에 연결하면은 이때는 달라진다. 이게 추가하면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방문 순서가. 왜? 7의 레벨이 바뀌죠. 7은 0과 떨어진 거리가 원래는 2였는데 이제는 1이 됐죠.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면은 1, 2, 3, 7이 이제 그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 6, 4, 5, 6 이거 보는 겁니다. 1, 2, 3, 7 다 보고 4, 5, 6을 보게 되는 거죠. 방문 순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6과 7만 연결했을 때는 방문 순서가 바뀌지 않는데, 왜? 연결된 거에 거리가, 시작 위치의 거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브레스트 퍼스트 서치고, 요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봅시다. 얘는 그 레벨 순위랑 비슷하고 했죠. 레벨 순위는 우리가 Q를 씁니다. Q. 그래서 얘도 Q를 써요. 같은 레벨을 봐야 되기 때문에 Q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 순서가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Q는 뭐죠? 순서를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스택은 바꿔주는 거지만, 뒤집지만, Q, 원래 Q에 먼저 들어온 애는 나중에 들어온 애보다 먼저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애들을 우대해주는 겁니다. 먼저 처리되게. 나머지는 똑같다. 그래서 사실상 스택을 Q로만 바꿨지
나머지는 코드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조금 다르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크게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거의 똑같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을 외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BGT도 똑같습니다. 뎁스 퍼스트 서치랑 스택 대신에 큐를 만들고 큐에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스타트 넣습니다. 자, 그리고 큐가 비어있지 않으면은 아래 일을 하는데 하나 꺼내요. 또 똑같죠. 근데 꺼내는 방법이 다르요. 이번에는 0에서 꺼내는 겁니다. 왜? 어펜드는 뒤에서부터 하고 큐는 반대에서 나와야 되죠. 들어오는 것과 나오는 게 방향이 다르면은 그게 큐죠. 그래서 0에서 꺼내야 되는 겁니다. 0에서. 자, 0에서 꺼냈습니다. 0에서 꺼내가지고 걔가 방문이 안 됐으면 방문을 하죠. 똑같습니다. 이 부분. 뎁스 퍼스트랑 똑같아요. 뒷부분도 똑같습니다. 꺼낸 것과 연결되어 있는 V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그걸 W를 할 거예요. 그게 그 true면은 얘는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처리된 거예요.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false인 경우에는 걔를 이제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visited 하지 않았다. false다는 말이죠. false인 경우 방문이 안 됐으면은 걔를 큐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다음번 방문할 때 해주세요. 이렇게 뒷부분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언젠간 얘를 방문하겠죠. 앞에 애들 다 처리하고. Q는 방금 넣은 애들부터 방문하게 되고 Q는 먼저 넣은 애들부터 방문하게 되고 스택은 나중에 넣은 애를 방문하게 된다.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 코드가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행 시간 살펴보면은 BFS는 똑같아요. 얘도 노드 방문해야 되고 간선 한 번씩 이용하기 때문에 N 더하기 M이다. 그리고 BFS나 DFS나 정점의 방문 순서나 간선을 사용하는 순서만 다를 뿐 사용하는 그 횟수는 같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 이번 챕터에서 뭘 배웠냐면은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가 뭔지 배웠습니다. 뭔지 배우고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이 어떤 건지 배우고 그 알고리즘 3개를 했어요. 깊이 우선 탐색 2개, 너비 우선 탐색 하나인데 3가지 모두가 사실 한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한 개의 변형이에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틀에서 썼던 거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탐색 알고리즘에서 기초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외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잘 외우시길 바라고 높은 확률로 기말고사, 다음 주 기말고사 해냅니다. 자, 그리고 DFS는 스택을 사용하고 BFS는 Q를 사용한다. 이게 참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기 함수를 쓰죠. 제기적으로도 하면은 제기 자체가 스택이기 때문에 어쨌든 스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BFS는 Q를 쓴다. 스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스택을 씁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렇게 스택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뎁스 퍼스트 서치, 브레스트 퍼스트 서치를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안내를 잠깐 하자면 질문 있으면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잘 모르겠다 혹은 다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부분 있으면은 설명 알려주시고 혹시 지금 얘기하기 좀 그러면은 이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말고사는 12월 8일이죠. 다음 주 2시 30분 미래혁신관이고 일로 오셔야 됩니다. 미래혁신관 313호는 홀수로 끝나는 학번, 314호는 짝수로 끝나는 학번입니다. 그리고 증세가 있다, 뭐 기침, 발열 이런 게 난다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이제 알려주셔야 되고, 대면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산실에서 봐요. 여기 전산실이고,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로 봐야 되고, 클로즈드 북이고,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고, 중간고사랑 같은 형식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수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형식과 그 방법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용어들 좀 익혀두시고, 주요 용어, 주요 코드들 익혀두시고, 오늘 얘기한 그 4가지 중요한 게 있죠. 퀵 소트 뭐 이런 거. 오늘 배운 거 2개, 오늘 배운 거, 그리고 저기 이진 탐색 같은 거. 그거는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나갈 수 있어요. 안 배운 거 약간 응용해서. 네, 그거는 스스로의 그 재치를 발휘해서 푸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기말고사 안내를 이제 마치고, 기말고사 관련된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그 실습 숙제가 있는데, 오늘 배운 그 알고리즘 있죠? 그거를 그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해서 그 오늘 중으로 이제 제출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다 배웠는데, 우리 이제 데이터 구조를 다 배웠습니다. 한 권을 다 배웠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첫 번째 수업에서 했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얘를 왜 배우느냐, 데이터 구조를. 여러 가지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본인들의 생각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나면, 이거 배우고 나면 더 잘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죠. 비고 우리 배웠죠. 비고의 n, 비고의 n 로그 n. 이런 거 왜 배우느냐? 이 프로그램이,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 짜고 났더니 n 팩토리얼이에요. 아, 그러면은 쓰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n 팩토리얼 같은 거 짜면 큰일 나는구나. 지구 멸망할 때까지 해결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정렬 같은 거. 어떤 방식으로 저 문제를 해결했구나. 문제가 뭐고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재기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키우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는 프로그램의 기본 소양입니다. 왜? 프로그램이 자료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로 거의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의 기본 소양이다. 데이터 과학을 하려면은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고, 프로그램 하려면은 데이터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구조를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마무리를 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부터 프로그래머다. 이전까지는 뭐였냐? 이전까지는 코드인 거예요. 코더. 코더는 코딩을 하는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료 구조를 아는 순간부터는 이제 코더라고 안 부릅니다. 프로그래머라고 불러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를 모집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 당당히 지원할 수가 있어요. 왜? 자료 구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료 구조를 안 배웠다면은 프로그래머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가 당당한 프로그래머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